쉽고 즐겁게 수학하자. 안녕하세요. 이재유 수학 코스2 기초 개념 벡터 강의를 담당하게 된 102 클래스 수학 대표 강사 송민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앞에 벡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 아마 여러분들 듣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벡터의 성분 표시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우리가 샴푸나 린스 같은 이렇게 뒤에 보면 뭐가 써 있죠? 그렇죠. 성분이 이렇게 써 있죠. 벡터에도 뭔가 성분이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러 갈 거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위치 벡터, 우리가 어떤 위치, 점이나 어떤 도형에서 어떤 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걸 벡터를 가지고 해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다양한 예제들 준비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풀면서 여러분들 용기 많이 얻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유제들을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벡터의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성분이라는 걸로 벡터를 좀 나타내고 싶대요. 그러면 얘는 벡터가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뜯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단위 벡터를 기본 벡터라고 하죠. 단위 벡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 단위가 뭐라 그랬죠? 요거. 크기가 얼마인?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P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거를 A1, A2라 그럴 때 요렇게 벡터로 쓸 수 있대요. 요거 혹시 좌표 평면에다 한번 찍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숫자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1,3이라는 좌표를 1,3이라는 벡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좌표 평면에다 찍어보면 우리는 1,3이라는 요 점이 벡터가 된 거래요. 어떻게? 요 벡터가. 그러면 벡터 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인 거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대요. A1, 여기서는 숫자가 된 거죠. 스칼라베가 된 겁니다. 거기에 무슨 벡터? E1 벡터. 그러면 이쪽 방향의 벡터와 그 다음에 E2 벡터, 이쪽 방향의 벡터. 근데 무슨 벡터? 단위 벡터. 그거를 A1배, A2배 해가지고 여기 있는 A라는 벡터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직관적이에요. 1,3이니까 이거는 1쪽 방향, X쪽 방향으로는 1만큼, 그 다음 위쪽 방향, Y쪽 방향으로는 3만큼, 그러니까 3배 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분으로 표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니? 라고 하면 시작하는 지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 평면 위에 내가 무슨 벡터가 되던 무슨 점이 되던 걔하고 하나의 뭐가? 벡터가 1대1로 대응을 한다. 그럼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2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아까 A 벡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얘를 B 벡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한 점을 하나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B라는 벡터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쟤에 대해서 풀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3, 2, 1 벡터와 2배의 E2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가 됐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이제부터 모든 점들은 E1이라는 벡터와 E2라는 벡터를 늘리고 줄여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시점, 시작 지점을 다 원점으로 고정했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떤 점이 그대로 벡터가 됐으니까 더 이상 벡터를 굳이 직선, 선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만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벡터가 점일까요? 선일까요? 벡터를 처음에 다룬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은 이 벡터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선으로 표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벡터 하면 무조건 이거 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래요? 하나의 점으로도 볼 수 있대요. 그럼 우린 얘는 선이자 점인가요? 양자역학 아니거든요.
선하고 점 둘 다 아니에요, 사실은. 선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그냥 이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저기 위치에 있는 것 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벡터를 조금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둘 다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생각을 해주는 게 좋냐면 점이랑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분으로 표시된 벡터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벡터의 크기라는 거를 좀 구해 볼 텐데요. 아까 우리가 벡터의 성분 표시라고 하면은 시점을 다 어디다 갖다 맞췄다? 원점에다 갖다 맞췄다. 그랬을 때 3,4라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까 크기 뭐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크기 잡으면 되겠네. 어떻게? 루트 3의 제곱에서 4의 제곱하면 얼마? 5. 아, 이거 그냥 크기 5라고 잡으면 되겠구나.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A라는 벡터의 크기는, 이거 지난 시간에 벡터 옆에다가 절대값이라는 걸 붙여서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계산한다? 제곱에서 제곱. 처음 보는 식일까요? 아니죠. 원점에서부터 어느 점까지의 거리. 몬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계산하는 것처럼 그대로 거리를 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벡터와 벡터에 대해서 연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실수 배를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처음에는 두 벡터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갑니다. 벡터는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와 방향.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벡터끼리의 크기도 같고 얘네 둘 사이의 방향, 가는 방향도 같으면 점으로 찍었을 때는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가 되냐면 x좌표 길이가 같고 y좌표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직관적이죠. 자,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를 더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x 성분끼리 따로 더하고 y 성분끼리 따로 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좌표 평면에서 자, 요쪽에 있는 벡터 하나 잡을게요. 1,5라고 잡을게요. 요쯤에 있는 벡터 하나 잡을게요. 얘는 한 4,2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두 벡터를 더해라 라고 하면 우린 이거 벡터 더할 때 방금 뭐라고요?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더할 거죠. 5하고 7. 그럼 여기에 5,7이라는 위치에 점이 하나 찍히게 되는데, 이게 마치 뭐랑 같다?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한 거. 우리 더할 때 지난 시간에 어떻게? 원행사변형, 평행사변형으로 더한다 그랬죠. 또는 꼬리물기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좌표의 위치랑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X성분, Y성분끼리 더해서 벡터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빼는 것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X성분끼리 빼고 Y성분끼리 빼주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실수배는 어떤가요? X성분 실수배, Y성분 실수배. 간단하죠. 그 다음에 A, B 벡터. 지난 시간에 어디서 어디를 빼자? 뒤에서 앞에를 빼자. 그러니까 먼 B 벡터,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좌표는 B1에서 A1, B2에서 A2 빼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 다시 말해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똑같이 우리는 한쪽에서 한쪽 빼서 제곱, 한쪽에서 한쪽 빼서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지 가볼까요? 여기는 x 3, y 3, 3, 3 빼서 제곱이니까 제곱제곱의 루트 씌우면 얼마? 3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위치 벡터가 뭔지 한번 봐볼게요. 위치 벡터. 우리가 어떤 벡터에 대해서 위치,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벡터로 표현하고 싶대요. 근데 우리가 요 점이 여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어요. 둘이 지금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거든요. 여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기 있게 될 거예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점을 하나로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어떤 벡터라는 거는 그 벡터의 종점이 가리키는
점 하나에 유일하게 대응된다. 나 이 표현 본 것 같은데? 아까는 어디에다가 고정을 시켰죠? 딱 원점에만 고정을 시켰어요. 원점에만. 그러면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점의 위치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여기에 A, B, C라 그랬을 때 우리는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에 대해서 요거 밖에 있는 어떤 점 하나, O라는 지점에서 요렇게 바라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단, 뭐는 고정해라? 얘는 고정을 해라. 그럼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 있으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끝점이 가리키는 얘네들의 위치가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응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를 시점에 대한 종점의 무슨 벡터다?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면 눈처럼 가져갈 수 있으면 좋아요. 눈이라고요. 말 그대로 눈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점을 여기쯤에서 바라볼게요. 이왕 눈이 있으니까 눈에서 바라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 입장에서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뭘 고정한다? 시점을 고정하고요. 그랬을 때 요 세 점을 누구 입장에서 설명한다? 이 눈 입장에서 설명한다. 그래서 이 눈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요 세 점은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위치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었을 때 눈이 왼쪽에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죠? OA 벡터, OB 벡터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A, B 벡터를 서술하는 방식 똑같이 파란색으로 가보면 A, B 벡터를 서술하는 방식은 뭐에서 뭘 뺀 거였다? OB에서 OA를 뺀 거였다. 근데 만약에 내가 눈을 C 위치에서 바라보는 걸로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얘를 C, B 벡터에서 C, A 벡터를 뺀 걸로 바꿨다. 식은 다르게 쓸 수 있지만 지금 얘와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둘 다 뭐다? 그냥 AB 벡터인 거예요. AB 벡터는 AB 벡터예요. 얘네들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얘를 설명하는 화자가 바뀐 거예요. 눈이 다 다르니까. 그지? 자, 그래서 눈이 어딨냐에 따라서 우리는 얘를 설명하는 거는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아까 있는 개념으로 확장을 해보면 아까 얘는 시점을 다 원점에다가 붙여놨던 거고요. 그랬을 때 자, 위치 벡터와 성분 표시의 의미는 내가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시켰을 때 이 OA라는 벡터와 OB라는 벡터를 늘리고 줄이기만 하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위치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OP라는 벡터를 OA 벡터를 적당히 알파배, OB 벡터를 적당히 베타배를 하면 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위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조금 생겨요. 아니, 선생님, 이거 꼭 직각이어야 돼요? 어차피 뭐 좌표축도 아닌데? 그러니까 얘가 꼭 수직이 아니더라도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살짝 기울여 봤어요.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이 P의 위치를 설명한다 그럴 때 아까는 수직이니까 수직한 거에 딱 맞춰서 올라가면 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되겠어요? 얘는 요렇게 기울여지면 되고요. 얘는 요렇게 조금만 더 늘려도 되네요. 그러면 대각선 평행사 변형 잡습니다. 평행사 변형 잡습니다. 선으로 표현할게요. 평행사 변형 잡았을 때 대각선의 위치니까 그렇게 해서 P의 위치를 설명하셔도 괜찮다고요. 그러면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어서 그림을 말아먹게 만들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세 점만 있으면 얘네들을 늘리고 줄여서 무조건 다른 벡터를 소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봤을 때 꼭 플러스 쪽만 갈 필요는 없잖아요. 어느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죠. 알파라는 거는 누구를 늘리고 줄이는 애다? OA를 늘리고 줄이는 애다. 베타라는 건 누구를 늘리고 줄여? OB를 늘리고 줄이는 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점을 어디다 찍고 싶냐면 여기다 찍고 싶어요. 그러면 OA는 늘려야 되나요? 줄여야 되나요? 당연히 플러스 쪽에서는 어떻게 늘리든 줄이든 여기로 가겠죠. 근데 마이너스로 가면 그건 저쪽에다 못 찍겠죠.
그 다음에 OB는 플러스 쪽이 안 되니까 OB는 반대쪽으로 늘리고 줄여야 되네요. 그럼 요때 조건을 써봐라 라고 하면 알파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점은 배제할게요. 선과. 자, 그 다음에 베타는 0보다 작으면 저기에 찍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점을 여기에다 찍고 싶어요. 그럼 알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되고 베타는 0보다 크게 합성을 해줘야 오른쪽 아래 찍힐 거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에다 여러분이 찍고 싶으면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저거 뭔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흔히 이쪽을 몇 사분면? 1,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쪽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아, 선생님 그거는 직각일 때만 쓰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던 거는 직교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혹시 영어로 얘기하면 뭔지 아나요? 직교한다. 그럼 올소고날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걸 처음에 만들어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데카르트, 테가 아니죠. 데카르트의 이름을 따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교 좌표계 말고 사교 좌표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 표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여러분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벡터 두 개가 기울어져 있어도 점의 위치를 다 표현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벡터 두 개만 주어지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을 나타낼 수 있네, 설명할 수 있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오늘 수업의 제일 큰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방금 주어졌던 OA와 OB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A하고 B를 잇는 직선 위의 점 하나를 설명을 해볼게요. 직선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O 입장에서 P까지 가고 싶어요. 근데 O는 외부 사람이에요. 어디를 모르냐면 이걸 몰라요. 이 직선 위에 뭐가 있는지 난 몰라. 그 동네 처음 가본다고요. 그럼 가갖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에 갔어요. 가갖고 물어봐야죠. 길을 찾아가고 싶은데 해운대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누구한테? 그 동네 잘 아는 사람한테. 물론 B한테 물어봐도 돼요. 근데 A한테 물어볼 겁니다. A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A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B쪽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얼마나 갈지 몰라요.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적당히 한 요 정도 가시면 돼요. T 정도 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어차피 지금은 이제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여기를 T라고 놓을 때 여기는 뭐라고 놓으면 될까요? 보통 이제 여기를 다른 문자를 놔도 됐지만 1-T라고 많이 씁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1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간단할 거예요. 얘는 크기인가요? 비율인가요? 비율이죠. 비율일 때 잘 보세요. 여기를 선생님이 80%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래요? 20%, 60, 40, 50, 50, 10, 90, 90, 10, 1-T, T. 그래서 합쳐서 100%, 1이 되도록 우리는 주로 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앞에 있는 OA에다가 T배의 A, B 벡터를 더했다 이렇게 해서 누구의 위치를? OP의 위치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거 조금만 조작을 해보면 OA 벡터에서 플러스 T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나 이거 시점 다 5였는데요. 그래서 OB에서 OA를 뺀 걸로 고칠게요. 그러면 OA라는 벡터 앞에는 누가 들어오죠? 1-T라는 개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OB라는 벡터 앞에는 이번에는 여기 앞에 있는 거니까 T라는 것만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요거 A와 B를 잇는 직선 위에 점이라고 하면 개수의 합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사실이 여러분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테니까 요것도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보면 OP라는 거는 OA에서 AB를 T배만큼 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알파하고 베타라고 나타냈을 때 개수의 합이 얼마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 끝에 있는 직선에서 개수의 합이 1인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부터 D까지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를 아까 배웠던 성분으로 나타내 보래요. 그리고 각각의 벡터를 기본 벡터로도 나타내 보래요. A라는 벡터부터 한번 나타내 보죠. A라는 벡터는 여기 3이니까 여기가 4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2가 됐네요. 그럼 뭐라고 쓴다? 우리 좌표 부를 때처럼 2,4라고 쓰면 된다. 그러면 요거를 2번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E1하고 E2로 나타내래요.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2배, 이 원벡터 X축으로 2배만큼, Y축으로 기본 벡터를 4배만큼 늘린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B 가봅니다. 근데 B를 쓸 때 여러분들은 벌써부터 불편해야 돼요. 뭐가 불편하죠? 아니 우리 성분 표시하려면 시점을 다 얻다 갔다가 고정, 원점에다가 고정. 자, 그래서 얘에서 1로 내려오는 거를 똑같은 크기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림 조금만 수정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단위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2배의 E1 벡터에 마이너스 3배의 E2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C라는 벡터 어딨죠?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요거를 3칸만큼이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C라는 벡터는 조금씩 속도가 올라가면 3,0인 거고요. 똑같은 거를 3배의 E1 벡터라고 쓰시면 되죠. D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절로 가야 되는데 크기 잘 지을게요. 5에서 3이네요. 자, 그러면 5에서 3이니까 여기 찍히겠죠. 그래서 D라는 벡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D라는 벡터는 왼쪽으로 5칸, 3칸 내려간 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5의 E 원벡터, 마이너스 3의 E2 벡터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벡터들의 크기를 구하래요. 크기, 우리 벡터 크기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점하고 점,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주면 1에서 플러스 9가 된 거니까 루트 10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B라는 벡터는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A 벡터의 크기라고 적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B 벡터의 크기는 루트의 제곱 4 플러스 16이니까 20이네요. 2루트 5가 됐습니다. C라는 벡터의 크기는요. 루트의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얼마? 5다. 여기는요. D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에 제곱 더해주면은 루트 안에 25가 들어오죠. 그래서 얼마? 5다. 또는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0, 마이너스 오면은 마이너스 5에 이렇게 찍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얼마다? 5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1,3, B가 마이너스 4,5일 때 다음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래요. 아까 우리가 성분에 대해서 연산했던 거 기억나나요? 같다 다르다? 똑같아. 자, 그래서 4A 벡터는 어떻게? 원래 있는 A 벡터를 4배에서 1,3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래서 4,12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는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요. 마이너스 4,5라고 적습니다. 계산. 얘는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들어오겠죠. 또 하나 A 벡터 플러스 B 벡터래요. 그러면은 1,3에서 마이너스 4,5를 적어주신 다음에 요거 두 개의 값을 무슨 좌표끼리? 그렇죠. X좌표끼리. Y는 Y좌표끼리.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정리해주면은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문제 더 가볼게요.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입니다. A 벡터 1,3 마이너스 B 벡터인데요. 마이너스 4하고 5를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플러스 4로 바뀌니까 5가 됐고요.
3에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쓴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2a 벡터하고 3b 벡터네요. 2a 벡터 2,6 플러스 마이너스 3b 벡터인데 플러스로 한번 가보죠. 마이너스 3이니까 12하고 마이너스 15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14, 6에서 마이너스 15네요. 마이너스 9라고 정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a 벡터,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라고 적은 다음에 플러스 2b 벡터 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8하고 10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됐겠죠. 우리가 실수해서 하던 계산이랑 다르지 않다는 게 제일 큰 포인트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거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AB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뒤에서 앞에 뺀다. 그러니까 OB에서 OA를 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걔를 좌표로 나타내면 4,3에서 0,0을 뺀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얼마다? 4,3이다. 자, 그러면 그거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얘는 A, B 벡터의 크기는 루트의 16에 플러스 9가 되니까 얼마다? 5다라고 정리가 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똑같이 계산할 겁니다. AB 벡터는 이번에는 중간과정 생략하고 여기 바로 계산을 해보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얼마? 5. 뒤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얼마? 3. 이랬을 때 AB 벡터의 크기 어떻게 계산한다? 루트 25에서 플러스 9 하면 34의 루트가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B 벡터 이렇게 돼 있을 때 계속해서 가보죠. AB 벡터는 뒤에서 앞에 거 2,4. 자, 그러면 AB 벡터의 크기는 루트 4에서 16이니까 20, 2루트 5가 됐죠. 하나 더 해볼게요. AB 벡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AB 벡터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뒤에서 앞에 거 0, 뒤에서 앞에 거 8. 자, 그럼 이번에는 루트 안 쓰고도 AB 벡터의 크기가 그냥 얼마다?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라는 벡터와 같은 방향인데 크기만 5로 늘려달래요. 그럼 벡터 B 벡터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직관, 좌표에 대한 직관이 좀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벡터에서 배운 연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벡터 B 벡터라 그랬을 때 같은 방향이고 크기가 5다? 그러면 B라는 애는 늘렸어요. 누구를? A를. 지금 A가 딱 봐도 크기가 5보단 작은 애죠. 그러니까 K배로 A라는 거를 이렇게 늘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크기가 5인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같은 방향하고 크기가 5인 거 여기다 표현해야겠죠. 첫 번째 일단 K는 양수 늘려야 되는 거고 B 벡터의 크기는 뭐다? 5이다. 그래서 우린 요거를 가지고 좀 연립을 해볼게요. B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써보면 얘가 KA라 그랬거든요. 근데 K는 숫자인데 양수니까 그냥 K.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A 벡터 크기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얼마? 루트 1, 4, 루트 5. 자, 그러니까 K 값은 루트 5인데 K 값이 루트 5가 아니라 루트 A 크기, 루트 A 된다. 죄송합니다. A의 크기가 루트 5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5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따라서 K 값이 이 전체가 5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5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다시 저기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B라는 벡터는 루트 5배에 1,2가 이렇게 된 거니까 루트 5하고 2루트 5라고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사하고 3인데 같은 방향인 무슨 벡터?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기가 얼마인? 1인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2라는 벡터는 이번에는 A라는 벡터를 줄인 거기는 해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줄였으니까 여전히 K는 양수이고요. 디테일 살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인데 이 벡터는 크기가 얼마다? 1이다. 그럼 얘에 대해서 절대값 씌웁니다. 이 벡터의 크기는
K는 양수니까 그대로 K로 나오고요. A 벡터의 크기. 근데 우리 A 벡터 크기 구해볼까요? 16, 9, 5. 자, 그래서 5K다. 근데 이거의 크기가 1이라 그랬으니까 K 값은 얼마가 되죠?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했을 때 2라는 벡터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4하고 3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3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방향이 반대인 단위 벡터를 적어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만 하나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B 벡터가 있어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를 뭘로? 성분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계산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넘깁니다. 몇 X? X. 넘깁니다.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우리는 이 오른쪽만 성분으로 잘 계산을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A 벡터 어떻게? 마이너스 3, 1 플러스 2배 B 벡터는 그냥 쓸게요. 2, 4. 마이너스 3에서 4 더했어요. X. X좌표는 1. Y좌표는 1에서 8 하니까 얼마? 9. 두 번째는 이거를 다 먼저 집어넣고 정리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미리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러면 X는 몇 X예요? 3X에서 X 넘어오니까 2X는 마이너스 6A 넘어옵니다. 6A. 그 다음에 B는 그대로죠. 마이너스 3B 벡터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럼 우리 이거에 대해서 정리할 때 X 벡터는 3A 벡터에서 뒤쪽은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 B 벡터로 2가 나눠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대입합니다. 3에 A 벡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에 B 대입합니다. 2, 4. 자, 그래서 X좌표 따로 계산해 볼게요. 9에서 얼마? 3을 뺐네요. 6. 마이너스 3에서 얘는 마이너스 6을 뺐네요. 그럼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계산하면 6,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그러면 C라는 벡터를 이번에는 KALB로 바꿔달래요. 이거 뭐예요? 이 C라는 벡터를 누구로 설명해달라? A 벡터와 B 벡터로 설명을 해달라.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죠. 무슨 벡터예요? 둘 다? X축, Y축에 각각 평행한 단위 벡터죠. 자, 그러니까 이때 C라는 벡터는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A 벡터 플러스 5 B 벡터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때에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3, L 값은 5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똑같이 정리를 합니다. C라는 벡터를 K배의 A 벡터 플러스 L의 B 벡터라고 할 텐데 갖다 다 집어넣을게요. 7, 2라는 존재는 우리는 K배 3이니까 3K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L에서 6L 플러스 6L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요거를 합쳐주면 3K 플러스 L 마이너스 2K 플러스 6L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6L이 얼마?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대입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L은 7 마이너스 3K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K에서 플러스 6에 7 마이너스 3K 이렇게 들어갔고 는 2라고 정리가 됐네요. 왼쪽 몇 K죠?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0K. 4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0. 자, 그래서 K 값은 2라고 정리가 되고요. K가 2일 때니까 갖다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L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한 연립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개의 벡터 A, B가 평행인지 조사를 해달래요. 평행? 그러면 우리는 벡터가 평행이라는 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었냐면 어떤 하나의 벡터가 다른 하나의 벡터보다 B벡터라고 하겠죠. B벡터보다 자 K배 늘리고 줄일 수 있으면 되더라. 앞에 요런 존재가 하나 들어올 수 있으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A벡터와 B벡터 K배 되나요? 되죠. 몇 배? 마이너스 2배를 해주면 정확하게 B벡터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했더니 그게 B벡터가 되더라. K배 성립해요.
따라서 평행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때요? 1, 5, 10하고 2예요. 얘는 얘하고 얘 10배, 10배 안 돼?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얘는 K배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는 평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개의 벡터가 평행일 때 이번엔 실수 x의 값을 구해달래요. 대놓고 평행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텐데 제일 처음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K배 어떻게 해요? K배에 A 벡터를 했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B 벡터가 되더라. 식으로 한번 풉니다. 자, 위에는요 2K 요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K가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요게 X하고 3이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같아야 되는구나. 연립방정식 푸는 거라 그랬죠. 2K가 X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K가 3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X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풀어볼게요. 우리는 평행이라는 것의 의미를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좌표 평면 위에서 지금 하나의 점이 어디냐면 2,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얘랑 다른 벡터 하나가 평행이래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는 요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직선 위에 다른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요 벡터랑 평행인 벡터들을 써봐라 라고 하면 간단하게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3, 10, 마이너스 5.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랑 뭐가 같은 애들을 지금 다 나열하고 있냐면 기울기가 같은 애들을 전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 기울기와 얘 기울기가 어떻다? 같아야 된다. 기울기? 우리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x라는 거하고 y라는 거의 분수로 나타냈네요. 그럼 우리는 이 분수를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비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x랑 y 사이의 비율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비율이 몇 배죠? 마이너스 2분의 1 배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3이 돼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두 개가 대놓고 평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계산을 할 때 5라는 애는 얘한테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를 해주면 5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x라는 존재도 6이라는 애한테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배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죠?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평행일 때의 값을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또 똑같이 가면 되겠죠? 비율. 어떻게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x가 있으니까 반대로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x라는 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곱해져야 되면 되니까 2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갈게요.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래요. 그럼 여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6에서 7로 갈 때 곱하기 6분의 7이 됐으니까 x라는 존재는 마이너스 4에다가 6분의 7을 곱해주면 된다. 그럼 2만 하나 약분이 되고 3분의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점 ABC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얘기를 할 때 요거를 전부 ABC로 나타내달래요. 그러면 우리는 세 점 A라는 점의 위치 벡터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B라는 점은 이름이 B 벡터, C라는 점은 이름이 C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니까 얘에 대해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자, A, B 벡터를 뭐에서 뭘 뺐다? B에서, 뒤에서 앞에 거를 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C 벡터는 어떻게 된다? C에서 B 벡터를 뺀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 벡터는 C에서 A를 뺐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리만 합니다. A 벡터부터 갈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됐고요. B는 몇 개죠? 2B 있고요. 마이너스 B 있네요. 그래서 B 벡터. C는 어떻게 되죠? 여기 하나 사라지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인데요.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OAB에 대해서 OA 크기가 4, OB 크기가 5, 그 다음에 AOB 각도가 60이라고 벌써부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차근차근 그리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양쪽에 절대값 있는 거는 크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OA 길이가 4가 된 거고요. 여기 길이가 5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각도 AOB 여기가 60도가 됐대요. 그랬을 때 OP라는 거를 MOA, NOB 그 다음에 요거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재요. 그러면 요거가 뭐였는지를 우리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P라는 거를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자? O 입장에서 바라보자. 그러면 눈가리는 어디 있다? 눈이 여기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O 입장에서 AB를 이렇게 지금 바라봤을 때 OA와 OB 두 개를 가지고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위치를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린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OA 벡터의 N배, OB 벡터의 N배 늘리고 줄이는 건데 그러면 늘리고 줄일 때 얘가 뭐라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얘는 OA를 늘리고 줄이는 뭐다? 비율이다. 그런데 비율, 퍼센트를 0에서부터 1이라는 건 퍼센트로 치면 몇 퍼센트? 빵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100%까지 쓸 수 있다. 두 번째, 얘는 0%부터 100%까지 쓸 수 있다. 그럼 P가 나타내는 점을 여기다 찍고 싶은데 요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 벡터와 여기 벡터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점들이 되는 거고요. 0부터 100이고 0부터 100인데 반반만 한번 써보죠. 50, 50. 둘 다 힘을 반반만 썼어요. 그랬을 때 P점의 위치는 어딜까요? 우리는 두 벡터를 더하기로 했으니까 두 벡터를 더했을 때는 평행사변형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P점이 찍힐 거예요. 그러면 내가 B쪽을 한 75% 정도 쓸게요. A는 50% 쓰고요. 그럼 그때 어디에 찍힐까요? 평행사변형 하면 P는 여기에 찍히겠죠. 그럼 둘 다 힘을 4분의 1씩만 썼어요. 그럼 P는 어디 찍힐까요? 여기 찍히겠죠. 그럼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을 했을 때 P가 찍히는 제일 먼 점, 제일 끝점은 어딜까요? 그렇죠. 둘 다 100%, 100%를 쓰게 되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에 P라는 점이 찍히게 되겠죠. 이게 제일 셀 때고요. 제일 약할 때는 여기네요. 그러면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건 어디예요? 그런 점 P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P라는 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형이 됩니다.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AB sin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로부터 접근을 할게요. 얘는 삼각형 OAB의 몇 배? 2배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 중에 지금 가장 적합한 식이 뭐죠? 그렇죠. 2분의 1 AB sin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 OAB는 2분의 1 4, 5 sin 60 얼마? 2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지워지면 5 루트 3이 되니까 그거의 2배 얼마? 10 루트 3이라는 게 우리가 찾는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인데요. 자, OA, OB, OC가 있는데 세 점이 전부 일직선상에 있대. 일직선상? 요거 아까 직선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일직선이니까 이렇게 세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어요.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C라는 벡터가 있어요. 선생님, O는요? O는 여기 위에 없어요.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고 누가 쟤를 바라보고 있냐면 O라는 점에서 쟤를 바라보고 그러면 눈깔 어디? 여기. 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지금 저 A, B, C점을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를 우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O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쪽으로 가고 있는 A 입장에서 B 쪽으로 가고 있는 얘랑 또 하나 A 입장에서 C 쪽으로 가고 있는 얘가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AB랑 BC 쓰면 안 돼요? 돼요. AB랑 CA 쓰면 돼요? 그것도 돼요. AB랑 BA는 그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C 얘가 최소한 한 번쯤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AB, BA 이런 짓만 안 하면 AB, AC 또는 BC, CA 이런 식으로 서로가 평행하다라는 거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제일 간단한 게 AB하고 AC니까 걔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죠. 자, 그럼 AB 벡터를 써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쓴다? 시점 5니까 OB에서 얘는 OA를 뺀 거랑 같게 되더라. 자, 그러니까 B에서 A 뺍니다. 얼마? 마이너스 6. B에서 A 뺍니다. 5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번에는 AC 벡터 한번 써볼게요. 얘는 C에서 A를 뺀 거니까 바로 갑니다. A-1, B 플러스 3이다. 그럼 우리는 요 두 개의 벡터가 서로 뭐하다? 평행하다. 그럼 몇 배? K배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문자가 이미 두 개인데 K까지 또 쓰면 좀 귀찮죠? 그래서 우리 앞에 애초에 평행일 때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비율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랬죠? 마이너스 6에서 5까지 곱하기 몇 배 한 거죠? 마이너스 6분의 5를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A-1이라는 애한테 마이너스 6분의 5라는 거를 곱하면 걔가 B 플러스 3이 되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A, B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게 이 문제의 목표니까 얘한테 6을 곱해주고 얘한테는 마이너스 5를 곱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죠. 마이너스 5 곱하면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5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쪽은 6B 플러스 18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5A 플러스 6B에서 넘어오니까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13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6B 플러스 13는 0까지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 굳히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1, 3이라고 했는데 실수 t라는 게 하나 주어져 있고요. p라는 벡터를 a 벡터 마이너스 t b 벡터로 정의를 하재요. 근데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p라는 벡터에 대해서 조금 정의해 볼 수 있겠나요?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1하고 2 플러스 t에 얘는 마이너스 t 있죠? 마이너스 t에 1,3 이렇게 됐으니까 p라는 벡터를 점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2, 마이너스 3t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되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p 벡터의 크기가 5래요. 그러면 우리 벡터 크기 어떻게 구하죠? 루트 제곱. 근데 이거 루트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대신 구할 겁니다. 그럼 루트는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제곱해서 정리합니다. 얘는 가운데 플러스일 때랑 똑같죠.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뒤에는 자, 이거 t제곱 먼저 쓸게요. 9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4 정리 끝까지 합니다. 10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5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 값이 뭐라 그랬죠? 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는 5인가요? 그럼 망해요. 왜? 제곱이니까 얼마? 2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10t제곱 마이너스 10t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은 0이 된 거고요. 요거는 1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1, 2에 마이너스 플러스 t는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개가 보통 나오면 하나가 안 되고 하나가 안 된다는 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딱히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살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p 벡터의 크기의 최소값 및 그때의 t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p 벡터 크기에 뭐를 대신해서 구한다?
제곱을 대신해서 구한다. 앞에 있는 거 기억나나요? 어떻게 됐죠? 10t제곱 마이너스 10t에 플러스 얼마? 5였다.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제곱의 최소 구할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이거 2차식인데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무슨 식? 완전 제곱식.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묶으면서 10으로 묶어주면 10t제곱에서 이 부분만 우리는 이렇게 쓰고 뒤에 플러스 5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t-2분의 1 반만 쓰고 제곱을 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까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새로 생긴 거 갑시다. 여기에 4분의 1, 여기 10 곱하니까 2분의 5가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래서 2분의 5를 이 뒤쪽에서 이렇게 보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의 t-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5라고 됐고요. 요거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고 t값에 따른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축이 얼마? 2분의 1.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 2분의 5. 아, 그러면 그때 t는 2분의 1이고요. 최소값은 2분의 5라고 적으시면 틀려요. 왜요? 우리는 제곱의 최소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최소 구하려면 어떻게? 루트 안에다가 2분의 5를 집어 넣어 주셔야 되고요. 답은 2분의 루트 10이라고 유리화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이라는 또 새로운 사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CD에 대해서 이번에는 AD와 BC가 평행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등변사다리꼴을 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등변사다리꼴은 뭐죠? 사다리꼴인데 등변이에요. 뭐가 같다? 변이 같다. 어디 변이? 여기랑 여기가 같아요. 평행은 어디가 평행? 여기하고 여기가 평행하도록 이렇게 잡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ABCD가 A, BCD가 이렇게 들어와 주면은 문제에 주어진 뜻을 만족할 수 있겠죠. AD랑 BC랑 평행이고요. AB랑 CD는 길이가 같습니다. 이때 AB 벡터가 3,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처음에 잘 안 와닿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내려가는 이름이 이 벡터, AB 벡터 이름이 그대로 그냥 3,1인 거예요. 그 다음에 AD 벡터, A에서 D쪽으로 가는 거의 이름이 그냥 마이너스 2,2인 겁니다.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때 BC 벡터와 CD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래요. BC 벡터, B에서 시작해서 C로 가는 요 벡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성분으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당장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AD라는 애를 요렇게 쓴다 그랬는데 얘를 적당히 늘렸다 정도는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줄은 이렇게 써볼게요. BC 벡터는 K배의 AD 벡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얘로 표현한 건 맞는데 그 다음에 CD 성분으로 다 표시해서 이거를 다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복잡할 때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에서 줬는데 아직 안 쓴 조건이 뭔지를 하나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 얘는 등변 사다리꼴이라 그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등변 얘기 아직 안 썼어요. 그러면 AB 말고 CD 길이가 AB 길이랑 똑같아야 된다를 좀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CD 벡터를 좀 나타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얘에 대해서 시점이 다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시점 다 어디였어요? A였어요. 그러니까 CD를 A 입장에서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AD에서 뭘 빼야 돼요? A, C를 빼면 되는 거죠. 근데 A, C를 가기 위해서는 얘는 B, C를 거쳐서 좀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A, B 벡터에서 B, C까지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 C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다 정리했을 때 결국 여러분은 이 CD가 어떤 좌표 하나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뭐랑 똑같다?
AB 벡터의 크기랑 똑같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AD 벡터는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2,2라고 쓰기로 했어요. 마이너스에 AB에서 이번에는 BC를 더하기로 했는데 이거 정리만 하나 해놓으면은 K배의 AD니까 얘는 마이너스 2K에 2K라고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AB에다가 3,1에다가 그 다음에 괄호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플러스 BC를 더할게요. 마이너스 2K, 2K를 이렇게 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살짝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더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3 마이너스 2K. 근데 거기다 마이너스까지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2K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얘의 크기, CD 벡터의 크기를 제곱을 한번 해줄게요. 그럼 얘 어떻게 되죠? 안쪽은 4K제곱 마이너스 얘는 20K 플러스 25에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로 정리가 된 거고요. 얘는 8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K 그 다음에 플러스 26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정리를 했을 때 그 크기가 결국 뭐랑 똑같아야 된다? 그렇죠. AB 벡터의 크기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거의 크기를 이쪽에다가 적어보면 AB 벡터의 크기 9에다가 1이니까 루트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곱을 한 거니까 요게 10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8K제곱 24K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0이다. 이런 식이 정리가 되고요. 8로 나눠줄게요.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이니까 K는 1 또는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했을 때 두 개가 나오면 뭔가 하나 안 되는 거 있다 그랬죠.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K에다가 1 때려 넣어볼게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2하고 2니까 AD랑 같아져 버리죠. 그래서 K가 1이라는 거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요. 어디만 만족한다? 2만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는 K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결과가 얘는 마이너스 4,4라는 게 BC라는 거의 벡터가 됐고요. CD 벡터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다가 똑같이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CD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벡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산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 있대요. 그때 정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할 텐데 자, 이 상태에서 OP 벡터는 OA하고 OB를 S배, T배 늘리고 줄인 거래요. 그랬을 때 얘가 S는 0보다 크거나 같고 T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 아까 이 표현 본 적이 있죠. OA와 OB를 적절히 늘리고 줄이고 합성하면 되는 건데 개수의 합이 어떻게 된다? 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합이 1이 됐대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를 사용해 달라는 얘기? 몇 사분면? 양수 늘릴 거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래서 1사분면을 쓰는데 개수의 합이 1이래요. 아까 우리 개수의 합이 1이면 뭐라 그랬죠? A점과 B점을 잇는 직선이라 그랬는데 사분면을 어디만 제한한다 그랬냐면 OA 쪽 확장과 OB 쪽 확장의 이쪽 부분인 1사분면만 쓴대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직선의 바깥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 안쪽 부분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의 길이를 구하세요. 간단하죠? 한 변의 길이가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S 플러스 T가 2래요. 조건은 똑같은데 S 플러스 T가 2라고요? 그럼 우리는 OP라는 벡터에 대해서 합이 개수의 합이 2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뭐만 알아요? 1만 알아요. 그러니까 1로 맞추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런 거를 정리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러. 질러.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살 때 여러분 엄마한테 허락 다 맡은 다음에 엄마한테 이거 나 사도 돼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왜 사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못 사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먼저 질러. 등짝은 나중에 맞으면 돼요. 환불 안 되는데 이러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먼저 질러 놓고 수습은 나중에 하면 돼요. 어떻게? 여기가 1이 됐으니까 얘를 2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S, 2분의 1 T. 이렇게. 그러면 개수의 합이 1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요거에 맞게 고칩니다. 2분의 1 S 하고요. 2분의 1 T로 고쳐요. 그러면 뒷부분이 어떻게 바뀌면은 원래 거랑 똑같아지죠? 뒷수습해야 되니까. 어떻게? 2배 5 A 벡터 플러스 2배 5 B 벡터로 이렇게 뒷수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는 결과는 개수의 합이 1이다 라고는 적을 수 있는데 그림은 어떻게 그릴 거냐고요. 그러면 5AB는 똑같이 이렇게 그립니다. 이 5A니까 A 쪽으로 몇 배? 2배. 이 5B니까 B 쪽으로 몇 배? 2배. 우리는 걔네들의 끝을 잇는 직선인데 여전히 1사분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기 이 5A 벡터와 이 5B 벡터를 잇는 개수의 합이 1이니까 직선인데 여기 1사분면의 선분의 뭘 구해라?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 요거의 길이를 찾을 때 여기 길이 1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느낌 좋으신 분들은 바로 2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잘 모르겠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보조선 하나 긋습니다. 정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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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삼각형. 그럼 길이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의 길이는 2가 됩니다. 그러면 1부터 2까지 사이에 있을 때 아까 했던 그림을 조금만 확장을 해보죠. 두 배. 길이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자, 그랬을 때 1부터 2 사이다 라고 하면 우린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거든요. 넓이.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요거에 보조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는 여기 넓이의 몇 배구나? 3배구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알면 되는데 공식 알고 계신 분들은 4분의 루트 3 a제곱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공식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정도는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요거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는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사인 60이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여기의 영역, 그 넓이를 t라고 하면은 얘는 3s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좌표를 가지고 도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위치 벡터를 가지고 도형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시점을 다른 시점으로 나타내서 그 벡터들을 가지고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소개하는 방법들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벡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 배워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